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무거운 겉옷을 벗어두고 편안함 속에 나른한 호기심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너머의 세상은 참 복잡하고 시끄럽게만 느껴지죠.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문득 왜? 라는 가벼운 호기심의 순간이 포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내막이 궁금해지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은 날카로운 뉴스를 깊게 파고들기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어려운 분석이나 복잡한 숫자는 모두 잊어버리세요. 당신은 그저 그 가벼운 호기심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애써 집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좋고 가만히 눈을 감고 소리에만 기대셔도 좋습니다. 그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흘러가는 이야기에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나른한 호기심입니다. 파트 1. 사막에 그어진 새로운 선. 아이맥의 탄생과 거대한 설계. 2024년 현재 중동의 붉은 사막과 좁은 해협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짙은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끔찍한 시가전으로 시작된 이 잔혹한 충돌은 이제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을 넘어 중동의 거대한 맹주인 이란과의 전면적인 미사일 전쟁으로까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죠.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은 이 끔찍한 사륙전을 수천 년 묵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적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거나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뿌리 깊은 피해 복수극이라고 아주 평면적으로 해설합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의 냉혹한 무대 뒤편에서 체스판의 말들을 직접 움직이고 있는 초강대국들의 시선은 결코 낡은 성전의 모래바람이나 종교적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참혹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미국의 깊숙한 개입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한 물류 공급망 주도권과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뼈대를 완전히 새롭게 장악하기 위해 설계된 이른바 그랜드 스트래티지, 즉 초강대국들의 가장 은밀하고도 웅장한 거대 전략의 치명적인 충돌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흘려지는 피해의 진짜 이유는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과 유럽의 부유한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무역의 길목을 누가 독점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아주 차갑고 무자비한 경제 영토 전쟁의 일환인 것입니다. 이 서늘한 진실의 꼬리표를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붉은 폭격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023년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의 아주 화려했던 발표장으로 시간을 조심스럽게 되돌려 보아야만 합니다. 그날 G20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기후위기나 식량 문제 같은 뻔한 의제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그리고 유럽연합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들이 나란히 서서 아주 놀라운 선언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출발하여 중동을 관통한 뒤 유럽으로 직접 연결되는 거대한 경제의 핏줄, 아이맥, 즉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출범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그저 지도 위에 선을 몇 개 찍찍 그어놓은 허황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표면의 절반을 가로지르는 수만 킬로미터의 물리적인 척추를 완전히 새롭게 이식하겠다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야심차고 파괴적인 인프라 구축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아이맥 프로젝트가 구상하는 이 거대한 회랑의 루트를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공장으로 맹렬하게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서부 항구에서 출발한 거대한 컨테이너선들은 아라비아해를 건너 곧바로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항구에 짐을 부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들은 바다를 포기하고 아주 단단하고 빠른 철도망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화물 열차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을 가로지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영토를 횡단하며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화물은 다시 배에 실려 지중해를 아주 매끄럽게 건너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나 이탈리아, 프랑스로 직접 꽂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루트가 완성되면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은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며 낭비했던 시간과 막대한 물류 비용을 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경우 아시아와 유럽 간의 무역 속도가 현재보다 무려 40% 이상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회랑의 진짜 무서운 파괴력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철도와 항만의 연결, 즉 재래식 물류망의 단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설계한 이 아이맥은 전통적인 물리적 인프라의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여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혈관 세 개를 동시에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야말로 차세대 복합 인프라의 결정체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차가 달리는 그 기나긴 철로의 지하에는 전 세계의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를 고도화된 초고속 해저 및 육상 관케이블망이 촘촘하게 깔리게 됩니다. 대륙 간의 정보를 독점하는 자가 곧 미래의 권력을 쥔다는 정보 패권의 아주 무서운 포석이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중동의 자결하는 태양과 거센 바람으로 만들어낸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유럽으로 실어 나를 거대한 전력망과 미래 에너지의 핵심인 액화수소를 수송할 거대한 파이프라인이 아주 굵고 선명하게 함께 묻히게 될 것입니다. 즉, 아이맥은 단순히 텔레비전과 자동차를 나르는 컨테이너의 길을 넘어 유라시아 대륙의 데이터와 에너지를 통째로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도 웅장한 서방 세계의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미국은 왜 이토록 천문학적인 비용과 복잡한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것도 직접적인 자국 영토도 아닌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에 억지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패권에 가장 위협적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붉은 용, 즉 중국을 아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겠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큰 그림이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은 자신들의 넘쳐나는 막대한 달러와 잉여 생산물을 무기 삼아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육상과 해상으로 하나로 묶는 일대일로, 즉 신실크로드 전략을 아주 맹렬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중국의 국영은행들은 가난한 개발도상국들에게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며 그들의 땅에 항구를 짓고 철도를 놓아주었죠. 물론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의 핵심 항구 운영권을 70년, 90년씩 강제로 빼앗아버리는 부채의 함정이라는 끔찍한 덫을 놓아가면서 말입니다. 중국의 이 거대한 인프라 팽창은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배하던 바다의 질서를 우회하여 유라시아 대륙 깊숙한 곳까지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깃발을 꽂겠다는 노골적인 패권의 확장이었죠. 특히 중국은 1대1로의 가장 중요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인 중동 국가들과 아주 은밀하고도 직접적인 밀착을 시도해왔습니다. 이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어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라는 중동의 영원한 앙숙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기적적인 국교 정상화를 중재해내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모래늪에서 피를 흘리며 헤매는 사이, 중국은 아주 우아하고도 무서운 속도로 중동의 맹주로 떠오르며 자신들만의 거대한 무역로를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숨막히는 중국의 팽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들이 구축한 1대1로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카드가 바로 아이맥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맥은 중국을 중심에 두는 단일 패권의 낡은 무역망을 철저하게 부수고 그 자리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와 중동의 우방국들이 다작간의 연대를 통해 구축하는 전혀 새로운 규칙 기반의 가치 사슬을 덮어씌우려는 거대한 대악마입니다. 미국은 아이맥의 경로에서 중국을 아주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배제시켰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인도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실어 나르고 중국의 통제를 받는 항구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항구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핏줄. 이것이 바로 서방 세계가 그토록 부르짖고 있는 공급망의 디리스킹, 즉 중국발 위험을 완화하고 완전히 독자적이고 안전한 무역로를 확보하겠다는 벼를 깎는 전략의 진짜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핏줄이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려왔던 중동의 국가들이 과거의 증오를 덮어두고 하나의 철도망 위에서 완벽하게 화해하고 손을 잡아야만 합니다. 사우디의 사막을 달린 기차가 무사히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항구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던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대한 외교력을 쏟아부었고 그 거대한 퍼즐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아이맥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 뒤인 2023년 10월 가자 지구의 분리 장벽을 부수고 하마스의 끔찍한 로켓포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들며 모든 판은 아주 핏빛으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란의 사주를 받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서방의 상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전 세계의 물류망을 인질로 잡고 아주 서늘한 협박을 시작했죠. 이 끔찍한 연쇄 폭발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이 거대한 무역로의 지도가 완성되었을 때 철저하게 고립되고 굶어 죽게 될 자들이 벌인 사활을 건 지정학적 사보타주의 처절한 민낯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2. 고립되는 용과 떠오르는 코끼리. 미국의 치밀한 대중국 봉쇄망, 아이맥이라는 거대한 경제회랑의 청사진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 웅장한 프로젝트의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목적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며 서방 세계의 목줄을 쥐고 있던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질식시키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에 취해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자신들의 안방으로 끌어들였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의 필수적인 공산품과 희귀 자원을 중국 하나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지정학적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마스크 대란과 최근 요소수 수출 통제 사태에서 뼈저리게 겪었듯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공장 가동을 멈추고 일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취약성을 깨달은 서방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디리스킹, 즉 위험 완화의 수술대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뿌리내린 그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통째로 뽑아내어 미국이나 유럽 본토로 다시 심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망상에 불과합니다. 결국 서방 세계는 중국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을 갖춘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짐승 한 마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죠. 그리고 미국의 그 차갑고도 간절한 시선이 머문 곳이 바로 14억 명의 인구를 품은 떠오르는 코끼리, 인도였습니다.
아이맥의 출발점이 다름 아닌 인도의 서부 항구로 지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를 중국을 박살낼 새로운 세계의 공장이자 서방 세계가 안심하고 물건을 수입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거대한 아웃소싱 파트너로 완벽하게 점찍은 것입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양손에 쥐고 아주 영악하고도 맹렬하게 국가의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을 향해 인도의 거대한 땅으로 공장을 옮기라며 엄청난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마구 뿌려대고 있죠. 애플은 이미 최신 아이폰의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빠르게 대거 이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반도체와 전기차 기업들이 중국발 리스크를 피해 인도의 첸나이와 구자라트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거대한 공장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는 단순히 물건을 싸게 만드는 하청업체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번 아이맥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가장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끔찍한 물류 인프라를 단숨에 현대화하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꽉 틀어지고 있던 북쪽의 험준한 육로를 완전히 우회하여 바다와 중동의 철도를 통해 유럽이라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으로 곧장 뻗어나가는 아주 빠르고 독립적인 독자 노선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가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의 진정한 슈퍼파워로 군림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이고도 야심찬 제국주의적 팽창의 신호탄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 동맹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속도로 얽혀 들어가고 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팩트가 있습니다. 아이맥 발표 이후 인도는 스위스와 노르웨이 등이 포함된 유럽 자유무역연합과 무려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에 달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을 전격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유럽의 부유한 자본들이 향후 15년 동안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인도는 유럽을 향해 막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아주 파격적인 빅딜이었죠. 인도가 유럽의 경제권과 이토록 거대한 규모의 조약을 맺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아이맥이라는 물리적인 철도가 깔리기도 전에 이미 유럽과 인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역의 고속도로가 완벽하게 개통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서늘한 경제적 선전포고였습니다. 서방 세계와 인도가 이렇게 뜨거운 미러를 즐기며 새로운 무역로의 아스팔트를 까는 동안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중국은 아주 극심한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수천조 원을 쏟아부으며 지난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1대1로의 찬란한 성벽들이 미국이 설계한 이 새로운 회랑 앞에서 속절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도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값싼 물건들이 아이맥의 빠른 철도를 타고 유럽의 시장을 먼저 선점해버린다면 중국의 수많은 공장들은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파산할 것이고 결국 중국 경제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아이맥은 단순한 인프라 경쟁을 넘어 중국이라는 국가의 생명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조여 들어가는 가장 우아하고도 무자비한 경제적 목조르기인 셈입니다. 이 거대한 무역로의 재편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을 다시 긋는 낭만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 뚫린다는 것은 곧 그 길목을 차지한 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부와 권력이 쏟아지지만 반대로 기존의 길목에서 밀려난 자들에게는 아주 잔혹한 빈곤과 지정학적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맥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될 패배자들과 반대로 가만히 앉아서 가장 찬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새로운 승자들의 명암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경제 영토의 재편 속에서
과연 누가 미소를 짓고 누가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그 서늘하고도 냉혹한 국가들의 손익계산서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3. 축복받은 길목과 핏빛 성적표. 이득을 보는 자와 잃는 자. 아이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의 핏줄이 유라시아 대륙과 중동의 사막 위로 선명하게 그어지는 순간 세계 무역의 지형도는 승자와 패자가 아주 잔혹할 만큼 극명하게 갈리는 냉혹한 윷놀이판으로 돌변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부와 권력은 언제나 가장 많은 물건과 사람들이 지나가는 교역의 길목을 장악한 자들의 차지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호령하던 이슬람 제국이 그러했고 희망봉을 돌아 아시아의 향신료를 독점했던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가 그러했던 말입니다. 아이맥 프로젝트 역시 이 영원한 지정학적 진리를 그대로 관통하며 새로운 길목에 올라탄 국가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축복을, 반대로 그 길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거나 기존의 독점적 지위를 빼앗긴 국가들에게는 뼈아픈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역로 재편에서 가장 압도적이고 극적인 수혜를 입게 될 지정학적 잭팟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아이맥의 청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도에서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른 화물 열차들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 하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최종 관문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부에 위치한 하이파 항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로 첩첩이 둘러싸여 육로로는 한 발자국도 뻗어나갈 수 없는 아주 고립되고 외로운 지정학적 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맥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물류의 허브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부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항구를 거치지 않고서는 인도의 상품도 중동의 수소 에너지도 유럽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항만 통행료와 경제적 부를 안겨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국가 안보를 수십 배, 수백 배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아 하이파 항구가 마비된다면 그것은 곧 유럽 전체의 물류와 에너지가 끊어지는 대재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방 세계와 아랍의 부유한 산유국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필사적으로 방어해 줄 수밖에 없는 아주 기막히고도 완벽한 전략적 인질극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화려한 축제의 이면에서 가장 끔찍하고 서늘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가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르고 독보적인 바닷길은 오직 이집트가 꽉 틀어지고 있는 수에즈 운하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 이상이 이 좁은 인공수로를 통과했고 이집트 정부는 매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통행료를 거두어들이며 국가 경제를 지탱해왔죠. 하지만 인도의 화물들이 두바이에서 배를 버리고 사우디의 철도로 갈아타 이스라엘을 통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이맥 루트가 뚫리게 되면 수에즈 운하는 그 독점적인 지위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이집트에게 수에즈 운하의 통행량 급감은 국가의 숨통을 끊어놓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아이맥은 단순히 물류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쥐고 있던 중동 내의 지정학적 권력과 외교적 지렛대를 사우디와 이스라엘에게 완벽하게 빼앗기는 뼈아픈 굴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우회하여 건설되는 이 거대한 철도망을 바라보며 국고가 텅 비어가는 끔찍한 공포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아주 처절한 패배자의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 못지않게 이 새로운 지도의 바깥으로 완벽하게 밀려난 또 다른 거대한 패배자들은 바로 이란과 러시아입니다. 과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무역로를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이란의 거대한 영토는 아이맥의 경로에서 아주 철저하고 노골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눈의 가시 같은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의 턱 밑인 페르시아만을 피해 아라비아 반도 내륙을 횡단하는 우회로를 억지로 설계해낸 것입니다. 이란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인도, 이란, 러시아를 잇는 남북교통회랑 프로젝트 역시 아이맥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 앞에서 완전히 빛을 잃고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 밸브가 잠겨버린 러시아는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려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맥의 핵심 청사진 중 하나인 중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거대한 청정 수소 파이프라인과 해저 전력망이 완성된다면 유럽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에 대한 미련을 영원히 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인프라 프로젝트는 이란과 러시아라는 두 적성국을 동시에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완벽하게 잘라내버리는 아주 예리하고 차가운 경제적 메스인 셈입니다. 이처럼 아이맥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들의 생존과 지정학적 권력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뇌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인도가 축배의 잔을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 철저하게 고립되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패배자들은 결코 그 거대한 철도가 평화롭게 완성되도록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이 경제적 포위망을 부수기 위해 아이맥의 가장 핵심적이고 취약한 연결고리들을 폭력으로 끊어버리는 아주 야만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사보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맥 발표 딱 한 달 뒤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던 하마스의 끔찍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 그리고 전 세계 물류의 심장인 홍해를 마비시켜버린 예멘 후티 반군의 무차별적인 드론 폭격에 진짜 숨겨진 이유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무역로의 뼈대가 세워지려는 찰나, 길을 막으려는 자들과 그들을 제거하려는 자들이 맞붙은 아주 끔찍한 중동 분쟁의 서늘한 이면 속으로 그 핏빛 지정학의 심장부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4. 길을 막는 자들은 제거된다. 중동 분쟁의 서늘한 이면. 2023년 9월 9일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아이맥 프로젝트의 화려한 청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되며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상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중동의 어둡고 습한 지하터널과 이란의 차가운 군사회의실에서는 아주 끔찍하고도 치밀한 분노의 시나리오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유라시아 대륙과 중동을 관통하여 유럽으로 꽂아 넣으려는 이 거대한 경제의 핏줄은 철저하게 고립될 위기에 처한 이란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들에게는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가장 무섭고 굵은 올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맥의 핵심은 수십 년 동안 철천지원수였던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대교 국가 이스라엘이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교를 정상화하고 하나의 철도망 위에서 완벽하게 화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국가의 관계 정상화가 미국의 막대한 외교적 중재로 정말로 성사되고 사우디의 사막을 건너온 화물 열차들이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평화롭게 오가는 순간이 오면 팔레스타인의 독립이라는 대의 명분은 중동의 아랍 형제들에게조차 완전히 버림받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사우디의 무기나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더욱 철저하게 짓밟고 영구적으로 억압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면죄부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이란 역시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완전히 배제한 채 아라비아 반도를 횡단하는 이 새로운 무역로는 이란이 자랑하던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미국의 차갑고 예리한 경제적 포위망이었습니다. 이란의 경제는 질식하고 중동에서의 패권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에게 영원히 넘어가 버릴 끔찍한 위기 속에서 이란과 그들의 대리인인 저항의 축은 이 거대한 인프라가 굳어지기 전에 판을 완전히 엎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외교적인 항의나 경제적인 보복이 아니라 아임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취약한 연결고리들을 폭력과 피로 붉게 물들여 감히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평화롭게 손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아주 야만적이고 끔찍한 사보타주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맥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는 수천 발이 로켓포를 쏘아 올리며 이스라엘의 남부 국경을 무참하게 찢어발겼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인질로 끌려간 이 끔찍한 테러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며 가자지구를 완전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죠. 하마스의 이 잔혹한 도발은 다분히 계산된 아주 섬뜩한 자폭 테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 맹렬한 포탄을 쏟아붓는 참혹한 장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랍 민중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아무리 막강한 경제적 이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한들 감히 이스라엘과 웃으며 철도를 놓겠다고 서명할 수 있는 아랍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란과 하마스의 노림수대로 아임에게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던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대탕트는 핏빛 수렁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 거대한 무역로를 향한 테러는 육지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 무역의 심장부인 바다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좁고 위태로운 홍해를 향해 무차별적인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모든 서방의 상선들을 침몰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백길인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입구를 아주 완벽하게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이집트의 경제는 박살이 났고 거대한 글로벌 물류 기업들은 눈물을 머금고 뱃머리를 돌려 아프리카 최남단의 험난한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세계 물동량의 10% 이상을 아주 간단하게 인질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홍해의 마비 사태는 국제 정치에 아주 기괴하고 역설적인 섭리를 보여주는 씁쓸한 극장이기도 합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서방의 경제를 타격하기 위해 바닷길을 막아세웠지만 이것은 오히려 서방 세계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라는 낡고 취약한 초크포인트를 버리고 대륙을 가로지르는 안전한 철도망, 즉 아이맥을 반드시 건설해야만 한다는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지정학적 명분을 스스로 증명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벼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해적과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들의 드론 한 대에 멈춰버리는 바닷길에 세계 경제의 목줄을 맡겨두는 것은 끔찍한 자살 행위이며 아무리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사우디의 사막과 이스라엘의 영토를 관통하는 육상의 대체 무역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주 서늘한 진실을 말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나아가 이란 본토의 군사시설을 향해 가차없는 폭격을 퍼붓고 있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테러범들을 소탕하고 복수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대하고 웅장한 아이맥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떼를 쓰고 화염병을 던지는 아주 성가시고 위험한 장애물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잔혹하게 밀어버리고 청소하는 아주 폭력적인 지도의 재편 과정입니다. 길을 막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우방국들끼리만 불을 나누겠다는 강대국들의 차갑고 단호한 셈법. 이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지만 미국과 인도는 이 분쟁이 끝난 뒤에 깔리게 될 그 매끄러운 철도망과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해 결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강대국들의 뜻대로 이 웅장한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넘어 유럽까지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요? 모래 위에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리려는 이들의 앞에는 중동의 피바람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차가운 수백조 원의 계산서와 복잡한 각국의 딜레마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대한 붉은 핏줄을 완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아주 뼈아픈 반론과 의심들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5. 모래 위의 신기루인가? 거대 프로젝트를 향한 의심과 반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의 웅장한 야심이 빚어낸 아이맥 프로젝트는 분명 세계 무역 지도를 뒤흔들고 중국의 1대1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전략적 마스터 플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와 거대한 인프라 건설의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지도 위에 그어놓은 화려하고 굵은 선들이 실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화려한 조명과 축포가 꺼진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경제학자와 냉소적인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중동의 사막 위에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서늘하고도 뼈아픈 의심과 반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이맥이 단순히 돈과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복잡한 정치적 지뢰밭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웅장한 청사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서로 다른 주권 국가들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인프라가 가진 아주 치명적이고도 태생적인 정치적 취약성입니다. 아이맥의 핵심은 인도에서 출발한 화물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의 항구까지 마치 하나의 나라를 통과하듯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이라는 화약고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피를 부르는 원수로 돌변하기 일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위태로운 연결성의 한계를 지적하며 2021년 8월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졌던 아주 끔찍하고 서늘한 가스관 단절 사태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소환합니다. 당시 알제리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천연가스의 막대한 양을 이웃 나라인 모로코의 영토를 관통하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이 값싸고 안정적인 가스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었죠. 하지만 알제리와 모로코 사이에 아주 오래된 국경 분쟁과 정치적 앙금이 폭발하면서 양국의 국교가 하루아침에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알제리는 알량한 경제적 이익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모로코를 응벌하겠다며 그 거대한 가스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아주 차갑고 가차없이 영구적으로 잠가버렸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한 거대한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고 가스 공급이 끊긴 스페인과 유럽 국가들은 살인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에 시달리며 끔찍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죠. 이 사건은 국가 간의 정치적 양극화와 맹목적인 감정 싸움 앞에서는 아무리 막대한 부를 약속하는 인프라의 연결성이라 할지라도 단 1초 만에 처참하게 해체될 수 있다는 지정학의 냉혹한 진리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만약 아이맥이 완성된 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나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다면 이 수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철도와 수소 파이프라인은 곧바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자 인질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앙숙 관계인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6월 영국의 런던에서는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자결하는 태양과 강풍으로 생산한 엄청난 양의 친환경 전력을 아주 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영국 본토로 직접 끌어오려던 무려 2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엑스링크스 프로젝트가 영국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거부당한 것입니다. 영국이 이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포기한 이유는 아주 건조하고 단호했습니다. 에너지를 타국의 영토와 바다를 지나는 긴 케이블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너무나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외부의 공급망 대신 자국 영토 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독립적이라는 이른바 에너지 주권의 냉혹한 셈법이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조차도 공급망의 리스크를 두려워하여 거대한 해저 케이블을 거부하는 마당에 중동의 가장 불안정한 분쟁 지역들을 관통하며 수백조 원이 투입될 아이맥의 디지털 케이블과 해저 전력망이 과연 서방 세계의 민간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로 보일 수 있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정부가 겉으로는 동맹과 디리스킹을 화려하게 외치고 있지만 막상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할 글로벌 은행들과 민간 기업들은 중동의 붉은 모래 폭풍과 로켓포가 날아다니는 이 위태로운 루트에 선뜻 천문학적인 자본을 밀어넣기를 아주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으로 약속한 300조 원 규모의 거대한 공공기금은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완성해낼 투명하고 강력한 금융 프레임워크는 아직 첫 삽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고 텅 비어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프로젝트를 주도해야 할 핵심 플레이어들조차 아주 동상이몽의 치열한 내부 경쟁과 실용주의적인 셈법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걸프만의 두 거대한 부자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겉으로는 함께 아이맥을 환영하면서도 중동의 물류와 미래 수소에너지의 허브 주도권을 누가 거머쥘 것인지를 두고 아주 피 튀기는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영토를 거치는 철도의 통행료와 공통 관세, 조세 제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죠. 한 나라의 국경을 넘을 때마다 복잡한 서류 작업과 과도한 관세가 짐처럼 얹어진다면 배를 타고 수에즈 운하를 느긋하게 지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느려 터진 실패한 육상 루트로 전락할 위험이 몹시도 큽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무역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정치적 야심으로 아이맥이라는 웅장한 선을 지도 위에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결속력의 부재,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의 막막함, 그리고 국가 간의 복잡한 관세 장벽과 이기주의라는 현실의 아주 무겁고 끈적한 수렁들은 이 프로젝트를 아주 깊고 치명적인 의심의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과연 아이맥은 서방 세계가 장담하듯 글로벌 공급망을 민주주의의 가치 사슬로 묶어낼 아주 튼튼한 동아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중동의 불타는 모래사막 위에서 흩어지는 거대하고 헛된 지정학적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가?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체스판 위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좁은 반도의 수출 대국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승부수를 던지며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무거운 생존의 딜레마 속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파트 6. 지도의 재편과 대한민국의 생존법. 우리는 어느 길에 올라타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붉은 피가 낭자한 중동의 모래바람 이면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거대한 강대국들의 무역로 전쟁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는 끔찍한 분쟁의 한가운데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목을 조르기 위해 아이맥이라는 아주 날카롭고 긴 철도의 올가미를 짜고 있었죠. 이 모든 지정학적 혼돈과 복잡한 셈법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가장 묵직하고 서늘한 본질은 결국 아이맥을 필두로 한 서방 세계의 이 거대한 인프라 연대가 단순히 기차를 굴리고 배를 띄우기 위한 평범한 건설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계 경제의 뼈대를 중국의 독재적 패권 체제에서 뜯어내어 민주주의 진영과 동맹국들만의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 규칙 기반의 연결성 안으로 강제로 이식하려는 21세기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화되고 폭력적인 정치적 행위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국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무역의 바다 위에서 오직 물건을 얼마나 싸게 만들고 얼마나 빨리 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1대1로가 가난한 국가들을 부채의 늪에 빠뜨려 항구를 빼앗고 러시아가 가스관의 밸브를 무기 삼아 유럽의 목줄을 틀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한 서방 세계는 완전히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프라와 공급망은 단순한 핏줄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며 이 핏줄을 믿을 수 없는 적성국에게 맡겨두는 것은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자살 행위라는 그 서늘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비용과 중동의 전쟁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라도 자신들만의 튼튼하고 통제 가능한 새로운 무역의 성벽, 즉 가치 사슬의 거대한 블록을 쌓아 올리려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세계 지도의 재편 속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채 오직 북쪽은 적대적인 국가로 막혀 있어 사실상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생존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천연자원 하나 없이 오직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최고급 제품으로 가공한 뒤 다시 전 세계로 내다 팔아야만 국가의 심장이 뛰는 아주 기형적일 만큼 수출에 극단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만약 강대국들이 짜놓은 이 새로운 아이맥의 무역로가 완성되고 유럽과 인도가 자신들만의 거대한 경제 블록을 굳게 닫아걸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 살벌한 샌드위치 국면에서 우리가 낡은 과거의 무역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주 서서히 그리고 끔찍하게 글로벌 공급망의 변방으로 밀려나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바다의 규칙이 깨지고 새로운 대륙의 길이 열리는 이 혼돈의 교체기는 우리에게 방관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판을 흔드는 새로운 주역이 될 것인지 아주 무겁고 잔인한 양자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같은 궤도를 돌며 찾아오듯 서방 세계가 억지로 구축하려는 이 아이맥이라는 거대한 인프라의 청사진 속에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완벽하게 파고들 수 있는 엄청난 지정학적 금맥들이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거듭 강조했듯 아이맥은 19세기식의 낡은 증기기관차가 달리는 단순한 철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항구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을 거쳐 인도까지 이어지는 수만 킬로미터의 구간에 오지 통신망을 위한 최첨단 5G 해저 광 케이블을 깔고 친환경 수소를 싣고 갈 거대한 특수 파이프라인을 묻으며 국가 간의 전력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야말로 인류 최첨단 복합기술의 거대한 집약체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토록 복잡하고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과 차세대 원전,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리고 스마트 항만 자동화 시스템과 수소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가장 빠르고 완벽한 품질로
그것도 합리적인 비용에 오차없이 시공해낼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중동의 척박한 사막 위에 거대한 도시와 공장을 뚝딱 지어 올렸던 과거 70년대의 낡은 중동 붐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그들의 영토 지하를 관통하는 디지털 신경망과 친환경 에너지의 심장부를 직접 설계하고 이식해주는 아주 독보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적 동맹국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맥의 인프라를 직접 깔아주고 그 시스템의 운영 소프트웨어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건설 수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아득히 초월하는 지정학적 성과가 됩니다. 서방과 중동, 인도를 잇는 그 거대한 권력의 혈관 속에 대한민국의 지분이 깊숙이 박히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뻔뻔하고 영악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튼튼한 우산 아래에 서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럽연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조성한 무려 3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공공기금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주 자금으로 영리하게 끌어와야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만의 거대한 부자 나라들이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해 추진하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에 깊숙이 뛰어들어 그들의 막대한 국부 펀드를 우리의 첨단 기술과 맞교환하는 다각적이고 복잡한 거래의 판을 짜야만 하죠.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얄팍하고 소모적인 이념 외교의 낡은 허물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오직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만을 위해 인도, 중동, 유럽을 아우르는 철저한 실용주의적 다자 외교의 거친 바다로 거침없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포위하려는 대한민국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며 끔찍한 경제적 보복의 칼을 빼들 것이고 중동의 예측 불가능한 핏빛 전쟁은 언제든 우리가 공들여 투자한 거대한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치명적인 뇌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이맥 프로젝트가 결국 강대국들의 모래의 신기루로 끝날지 아니면 21세기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될지 지금 당장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도의 선이 지워지고 새롭게 그려지는 이 폭력적이고도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에 가만히 앉아서 과거의 평화로웠던 자유무역의 향수만을 그리워하는 국가는 아주 자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수백 년 전 향신료를 독점하겠다며 바다로 뛰어든 대항해 시대의 낡은 범선들이 세계의 패권을 송두리째 뒤바꾸었듯 지금 중동의 사막 위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철도와 파이프라인의 전쟁은 향후 50년, 100년의 인류 경제 지도를 영원히 다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서로의 목을 조르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이 서늘한 군웅할거의 체스판 위에서 우리는 낡은 규칙이 무너지는 파열음을 가장 예민하게 듣고 가장 먼저 새로운 길의 입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수천 번이 끔찍한 전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세계적인 경제 대국을 일궈낸 그 강인하고 독한 대한민국 특유의 생존 본능이 지금 이 혼돈의 시대에 가장 뜨겁게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는 고요한 정막 너머로 저 멀리 중동의 붉은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기차의 쇳소리와 초강대국들의 숨막히는 권력 다툼이 조금은 서늘하고도 선명하게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지도가 찢어지고 다시 이어 붙여지는 이 웅장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좁은 반도의 운명은 과연 어디를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정세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당신의 지적인 뇌가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아주 깊고 평온한 사유의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차갑게 요동치는 세상의 바깥에서도 당신의 내면만큼은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요새가 되기를 바라며 길고 깊었던 오늘 밤의 묵직한 지식의 여정을 여기에서 조용히 마칩니다. 오늘 나른한 호기심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얽히고 설킨 세상의 복잡한 실타래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작은 소음들마저 모두 비워낼 시간입니다. 무거웠던 생각들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 조용히 묻어두고 편안한 휴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정하게 채우는 시간. 지금까지 나른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평온한 시간 되세요.